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텐데,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야가 전문성, 능력, 실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리더십 이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실력입니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 공동체에 대한 직무 지식이 없이는 절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기본입니다. 자, 이순신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병법에 국한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법, 전쟁 승리의 원리, 전쟁 승리의 법칙. 전쟁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칙이나 원리를 따를 때 이기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어떤 전쟁 승리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승리했을까? 그건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대개 한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적을 공격하라.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유리한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지형의 이점을 10분 활용하라.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만반의 준비태세는 승리의 기초이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에 싸워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순신 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을 벌여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힘센 나라가 이깁니다.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범위를 좀 좁혀서라도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열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쟁 국면에서는, 전투 국면에서는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순신은 일당백한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전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고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서 승리한 분이다. 이게 진짜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진, 실력을 갖춘 그런 내용이 아닐까. 병법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 라는 건데, 여러분, 부산포에서 거제도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일본 장악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포진해 있는 일본의 함선을 다 넓은 바다로 끄집어내면 500척에서 1500척, 평균 800척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우리 조선의 함선 세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거북선, 판옥선 합쳐가지고 80척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함선이 훨씬 무기체계나 이런 면에서 앞서 있다 하더라도 넓은 바다에서 700척과 70척이 싸운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실제 전투하는 국면을 가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통합된 반면 일본 수군 함대 세력은 분산되어서 노략질하다가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조선 수군을 만나서 축차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문제입니다. 나는 통합된 상태에서, 적은 분산된 상태에서 해전이 벌어지려면 나는 적을 알되 적은 나를 몰라야 돼요. 나도 적을 알고 통합되고 적도 나를 알아서 통합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은 언제나 통합된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조선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움직일 때 가용한 전 함선 세력이 다 움직여요. 전라 좌수형, 전라 우수형, 경상 우수형, 보통 3도 수군이 같이 통합돼서 움직이는데, 임진년 임진왜란 첫 해 4번의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차 출동, 여기에 이제 보면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세 해전이 있어요. 세 해전이. 여기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함선의 척수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선수군 함선 세력, 일본수군 함선 세력입니다. 우리 몇 척이에요? 91척. 일본수군 30여 척. 옥포해전 91대 30이에요. 우리가 3배가 많아요. 물론 뭐 배의 크기 문제가 있지만. 자, 하포해전은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맞죠? 전체적으로는 일본 함대가 훨씬 많은데 해전이 벌어지는 국면에 가면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리더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출동 한번 보세요. 2차 출동 때 네 번의 해전이 있어요. 사천해전, 거북선이 처음으로 참전했다라고 하는 해전입니다.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네 번의 해전이 있는데 사천해전 몇 대 몇이에요? 26대 13. 당포해전은 26대 21. 최초로 비슷해. 26대 21. 결과는 우리 함선은 단 한 척도 손상이 없는 반면 일본 함선은 21척 모조리 격파가 돼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단순한 척수의 비교가 문제가 아니라 전함, 군함, 함선 한 척당 질적, 전투력, 전투 역량 측면도 일본 함선보다 훨씬 질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당항포해전 51대 26. 율포해전 51대 7. 이건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자, 최초로 이제 제3차 출동 때 전투함 숫자가 우리가 적죠. 우리는 58척이고 일본 함선은 73척이에요. 자, 그런데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손상이 없는 반면 일본 함대는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가 됩니다. 거의 전멸당했어요. 그러나 일본 측 기록을 보면 한산해전 때 동원된 조선 함대의 함선 척수, 거북선 3척, 판옥선 55척, 이게 이제 전투함 58척이죠. 플러스 지원선 50척, 지원선, 이건 작은 배입니다. 시중드는 배인데 어쨌든 시중드는 배 50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총 동원된 척수는 몇 척? 108척. 척수면에서도 결코 우리가 열세가 아닌데 이 이전까지 이제 이순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우리를 열세한 상황으로 만들고 일본은 많다라는 걸 자꾸만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4차 출동. 이게 육해, 통쾌, 상쾌한 해전입니다. 이게요, 가용한 조선, 수군 모든 함선 세력을 지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일본군 침략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향해서 간 거예요. 166척이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가 아무리 뭐 20, 30m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 166척이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새카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포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 지금 뭐 몇 척 있죠? 장림포 6척, 화중금이 5척, 다대포 8척, 서평포 9척, 2척, 4척. 부산포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만난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그런 일본 수군 함대죠, 이게 지금. 166척을 보고 싸울 맛이 나겠어요? 보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배 깨트리고요. 미처 도망가지 못한 병사들 활 쏴가지고 사살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포를 딱 들어갔더니 470여 척이 부산포 포구에 쫙 정박해 있는 겁니다. 부산포 해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해전이 아니에요. 한산해전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 보고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조선수군 만나면 해전하지 말고 회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랬죠. 예, 조선수군 함대 166척이 지금 지네들 침략 본거지를 쳐들어갔는데 못 나와요. 바다로 못 나오고 포구에다가 배 정박해놓고 전부 육지로 끼어 올라가서 육지에 진지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포도 쏘고 총도 쏘고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들락날락 하면서 공격을 하고 얘네는 육지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반증해 준 해전이 지금 이 부산포 해전입니다. 자기네들 본거지를 들어갔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100여 척을 깨트립니다.